부독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5학년 수업을 해나갈 뿌리 깊은 독해 이동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과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수업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긴장도 되고 한편으로는 힘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선생님의 기운을 받아서 힘찬 5학년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왜 봐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왜 봐야 되냐? 이제 5학년에 올라오게 되면 주로 이제 역사를 주제로 한 책을 읽고요.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사도 있고 세계사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겠죠? 근데 이제 역사란 과목이요. 과정, 결과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과정과 결과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원인에 해당하는 게 무엇일까요? 시대적 배경이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살았는지, 이제 이것을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매주 읽어오는 책에도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수업에 참여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이제 부족한 내용을 이제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고 여러분들에게 꼭 보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제 꼼꼼히 시청을 한 후에 수업에 참여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이제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더불어서 글쓰기도 훨씬 더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 꼭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은 이제 처음 나라가 생긴 이야기라는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 역사가 이제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이제 주제를 다루는 시간인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역사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혹시? 역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굉장히 많겠죠.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인물을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일제강점기 때 암울한 현실을 떠올리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부 다 맞습니다. 역사하면 떠오르는 것들 전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점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역사란 단어의 뜻이요. 옛날에 있었던 모든 일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어제 제가 잠을 푹 자고요.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요. 나가서 친구들과 코인 노래방에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열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도 역사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역사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도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냐?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후대 사람들에게 전할 만한 교훈과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입을 해볼까요? 적용을 해볼까요?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활약을 하셨죠. 이순신 장군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용기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전쟁을 통해서는요,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국가란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일제강점기 때 활동하셨던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떠올리신 어제 잠을 자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열심히 노래를 부른 것은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일인 건 맞지만 이제 역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와 가치는 과연 누가 부여하는 겁니까? 역사가들의 몫이죠. 역사가란 대학이나 이제 연구소 등에서 연구기관 등에서 이제 역사를 이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결과물들을 내시는 분들을 이제 우리가 역사가라고 하죠. 소위 말해 전문가죠. 역사 전문가. 이제 그분들이요, 과거 사람들이 남겨놓은 흔적, 유물, 기록 등을 보고 최대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연구를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 가치관이 역사를 연구하는데 개입되어선 안 됩니다. 최대한 그러한 것들을 배제한 채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든 일이죠. 네. 그런 역사가들이 이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역사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역사가의 역할까지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친구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기원전 몇 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원은 뭐고 세기는 뭔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기원이라고 하는 건요, 단어 그대로를 풀이하면 기준이 되는 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기준이란 예수님의 탄생을 뜻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우리가 뭐라 할까요? 기원 전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를 기원 후라고 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우리 역사를 나눠볼 수 있다. 그리고 역사책에는 이 기원 전, 기원 후 뭔가 좀 복잡하니까
간단히 표기하기 위해서 이제 BC, 기원전은 BC, 이제 기원 후는 AD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역사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기원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세기는 뭔가요? 세기. 세기는요, 100년을 한 묶음으로 한 단위라 보시면 됩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1년부터 100년까지를 우리는 한 세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101년부터 200년까지를 2세기라고 보겠죠. 응용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101년부터 마이너스 200년까지를 뭐라고 할까요? 기원전 2세기라고 부르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4년 몇 세기일까요? 2001년부터 2100년까지를 21세기로 보죠. 아,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 기원과 세기만 알아두셔도 첫 번째 수업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 밑에 있는 문제까지 꼼꼼히 풀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수업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 영상도 잘 보시고 책도 꼼꼼하게 읽어서 첫 시간 즐겁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때 보도록 할게요.